자, 오늘은 그 키메스의 사전 인터뷰로 클레버러스 벤지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이 사람이 부족한 현장에서 뭐 환자분들이나 시니어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방법을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좀 현실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 주로 판매하는 솔루션 자체가 뭐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그런 결국 사람들을 돌보는 공간에서 간호 인력이나 돌봄 인력에 대해서 그 모든 순간이나 모든 그런 상황을 다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행동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안을 했었고, 특히 야간이나 그런 고위험 병동에서는 이 하나의 행동이 하나의 이벤트, 위험한 이벤트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누군가가 항상 보고 있어야만 이게 해결이 될까 해서 구조적으로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발한 AI를 단순히 영상 분석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현장의 그런 모니터링 공백을 메우고 사고를 줄이고 실제 의료진이나 그런 보호사분들이 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알람을 받고 초동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운영 방식을 제안을 드렸고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창업을 했었고 지금까지도 그 관점은 바뀌진 않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이나 요양원 그런 돌봄 시설에서의 환자분들이나 시니어분들의 이상행동에 대한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요. 여기서의 이상행동이란 뭐 낙상이나 뭐 병상 이탈, 욕창, 그리고 폭행, 자해와 같은 것을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기존의 뭐 센서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오작동이나 오탐지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는 비전 AI로 개발을 했었고, 저희는 기존 CCTV뿐만 아니라 어항 카메라를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실 자체를 케어를 해드리고 최대 4명의 환자를 케어를 해드립니다. 기존의 AI를 쓰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무겁고 비싼 딥러닝 서버를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러한 성능을 유지한 채로 엣지 디바이스라는 소형 AI PC에 담아가지고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은 유지 보수료도 좀 더 싸지고 도입하는 기관, 즉 이제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비용적으로 부담이 덜 되게끔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이게 소형 AI PC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딥러닝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지 보수료도 굉장히 비싸고 그걸 구매할 때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거를 저희는 보완하기 위해서 엣지 디바이스라는 소형 AI PC를 제안을 하고요. 설치 시간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작동하는 원리는 뭐 요즘엔 자율주행차 속에 이제 뭐 엔드-투-엔드 방식이랑 비슷하겠네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그 엣지에서 이제 바로 거기서 보고 바로 거기서 이제 어떤 대응을 하는 시나리오가 나오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성능을 유지한 채로 가볍게 만들어서 그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그 엣지 디바이스라는 소형 AI PC 안에서 모든 걸 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시보드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상 행동들이 발생을 하면은 대시보드에 알람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기에서는 상황용 이미지랑 텍스트 그리고 소리 이렇게 같이 울리게끔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 비전 그 테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피지컬리 움직이는 모든 과정까지도 다 그 체크를 해주고 알람까지 해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순간에만 이제 알람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걸 이제 보는 실제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분들, 뭐 요양보호사분들, 의료진까지도 모두 다 보시고 이 라운딩을 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이제 이 화면을 계속해서 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라운딩 할 때 소리를 들임으로써 이 이상 행동이 울렸습니다 라고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시장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 의료기관 병동,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양시설, 양로시설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좀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력이 부족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급종합병원 전체를 이 처음부터 다 보는 게 아니라
낙상 고위험군 병동, 뭐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부터 재활병동, 그리고 정신과 보호병동처럼 이런 사고 리스크가 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저희는 차근차근 도입을 하고 있고, 환자 한 명의 그런 행동 변화가 바로 사고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곳들이 앞서 말씀드린 곳들인데, 이런 현장에서의 문제인식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핵심 유저분들을 더 좀 첨예하게 타겟으로 했는데, 간호사분들, 요양보호사분들, 뭐 병동 운영 담당자분들도 있고, 이 관제 인력 분들이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최종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병원장님, 아니면 뭐 구매팀장님이나 행정부서, 뭐 시설 운영 책임자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 때도 이 단순히 AI 팀, 뭐 AI 성능 관점이 아니라 이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보는 사람이랑 이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의료랑 시니어 케어 시장에서는 실제 운영하고 사용하는 게 저는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 병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영상 AI 환경이 아예 아닙니다. 다양한 변수나 경우도 많고, 뭐 예를 들어서 조명도 일정하지가 않고,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이 이불 같은 경우도 있고, 침대 사이드 레일이 있습니다. 이때 아예 가려져 버리면은 이 오클루전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제 AI 성능이 팍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낙상이라도 보이는 형태가 다 다르고, 사람마다 움직임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절대 그 실험실 데이터셋만으로는 절대 성능을 못 냅니다. 그래서 현장 검증은 단순히 이제 뭐 정확도 몇 %가 나왔다, 뭐 90%가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품이 실제 이 병원이나 요양원 환경에서 계속 돌아갈 수 있는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레퍼런스가 계속해서 쌓여야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유저 분들도 이건 이제 쓸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AI 스타트업에게는 이런 레퍼런스가 단순히 이 실적이 아니라 이 신뢰의 좀 압축본,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돌봄의 그런 구조적인 비효율성과 그런 불안함을 줄이는 게 저는 목표라고 생각이 되는데, 초고령 사회가 매년 이제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과 요양시설은 더 많은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인원은 점점 줄고 인력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지 못해서 생기는 사고나 이 대응이 늦어져서 커지는 사고, 그리고 또 기록이나 보고에 시간을 뺏겨가지고 환자를 또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는 케어를 할 거고, 클레버러스가 하고 싶은 거는 그 구조를 조금이라도 바꿔가지고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꼭 필요한 순간에 더 잘 개입을 해주는 인프라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저는 뭐 노화 질환이나 돌봄 문제를 단순히 의료비에 대한 문제점으로 볼 게 아니라 데이터셋이나 AI, 실증 조달이 잘 연결된 국가적인 전략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이 현장에 들어가려면은 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실증이나 인증, 이런 조달, 확산까지 이어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뭐 이런 걸 하고 싶어, 창업을 하고 싶어 얘기하면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단 100% 준비됐어 이러면 100% 준비가 됐대요. 그러면은 300%까지 준비하고 다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저도 좋은 AI 모델 만들면 된다고 딱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병원 환경이나 뭐 요양원 환경에서는 이 정확도만 보지는 않더라고요. 실제로 이 설치가 쉬운지, 장애가 나면은 어떻게 하는지, 누가 관리하는지, 뭐 보안이나 개인정보는 괜찮은지, 오탐이 많은지,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다 유저분들이 살펴보고
물어보세요, 실제로. 그래서 의료 AI나 이런 돌봄 시장에서는 AI를 잘 만드는 그런 모델 회사가 아니라 실제 운영 가능한 제품 회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타트업은 이 선택을 계속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CEO는 선택을 계속해야 되고 모든 시장을 동시에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디서 가장 빨리 이런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저희는 그 과정에서 이런 요양원이나 병동 같은 그런 환경을 택했었고, 문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도입 니즈를 저희는 계속해서 파악을 했었고, 이런 시장에 집중해 왔는데, 그거에 대한 선택은 최근 들어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AI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이 실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사람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러한 돌봄 시장이나 의료 시장에서는 AI 모델 정확도만 올린다고 끝,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 설치를 하고 또 병원 관계자분이랑 소통을 하고, 이런 데이터랑 보안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은 이걸 끝까지 다룰 수 있는 그런 인재가 필요한데 많이는 없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는 기술적으로도 깊이가 있는 사람도 좋지만, 동시에 실제 현장을 이해하려는 그런 태도 그리고 접근을 갖는 사람이 좀 인재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회사 모든 회사가 다 똑같을 것 같긴 한데, 많이 찾아주시고 도입을 많이 해주시는 게 가장 저희가 원하는 거고, 특히나 이제 병원분들이나 요양원분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비슷하세요. 뭐 구매 쪽 팀장님이시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결정권자분들이 자주 찾아오시는데, 실제로 이제 견적을 떼는 것뿐만 아니라 도입까지 해서 저희 회사가 좀 매출적으로나 영업이익 그런 BEP 달성까지 가는 게 좀 주된 목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그런 확장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의 혁신 제품으로 등록을 하고 기관의 비용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담을 좀 덜어드리면서 더 많은 제품을 도입을 하는 것을 좀 우선적으로 확장 계획을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를 통해 가지고 신의료기술을 적용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된다면은 의료 수가나 이런 보험적인 혜택을 이제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학 병원부터 2차 병원 등 이제 많은 병원들이 저희를 찾게 되는데, 먼저 투자를 해주신다면은 보다 더 같이 성장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KBS 사전 인터뷰에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잘 또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